자, 하이데거에다가 체크.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하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자, 그러니까 하이데거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인간을 뭘로 봤다? 인간을 뭘로 봤다? 현존재라 봤다. 그럼 현존재에 대한 얘기가 뭔데? 현존재란 뭐 하는 사람?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이제 좀 정리가 되나요? 자, 그러면 정의하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그래서 그걸 정의한 다음에 얘는 뭘 했어? 산다는 게 뭘까? 존재한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 하이데거에 따라서 현존재, 즉 인간은, 쉽게 말하면 인간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아니라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존재 이유를 만들어 나가는 애야. 자, 그러니까 얘들아, 서론에 하이데거를 설명한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 박소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왜 지금 하이데거를 말하는지 설명해 주는 거야. 하이데거라는 애가 있는데 인간이라는 애를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애라고 정의를 내렸대. 그리고 인간은 계속 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떻게?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계속 존재 이유를 탐구하는 애라는 거야. 표정이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얘들아. 자, 그런데 안 돼. 현존재는 너네에 대한 얘기잖아. 인간, 우리잖아. 우리에 대한 얘기야. 인문이야, 그게. 현존재는 자신에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회 체제에 따라서 살아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원래는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아 안 살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살게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원래 고유성은 뭐 하는 거? 막 선생님은 오토바이를 막 타면서 막 머리를 한 반쯤 삭발하고 막 가죽 자켓 찡 달린 거 입으면서 막 담배를 빵 피면서 가래침을 퇴퇴 뱉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사회체제가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회체제 규율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하이데거는 이를 어떻게? 현존재가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시키는 대로 사는 거를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서 존재하는 거래. 그래서 그거는 비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거래. 그럼 도대체 세인이라는 게 뭐냐?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타인이야. 익명성이 있는 타인이기에 세인의 일원이 된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네 그래 어느 학교의 학생이 돼. 그 어느 학교의 학생이 된다는 건 너네는 그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의 개별적인 고유성은 잃어버리는 거지. 그 교복을 입는 순간 너네만의 고유성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비본래적인 삶에 대해서 해방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해방되어서 우리의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이 본래적 삶을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어떻게?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그러면 죽음은 현존재가 그러니까 죽음은 반드시 맞이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은 확실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삶의 일부분으로서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 거지. 다시 말하면 말을 어렵게 하는데 죽음은 현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난리라고 했죠? 현존재 자체에 내재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거는 죽음을 포함해 있는 삶이라는 거야. 늘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야. 영원하진 않잖아. 그리고 얘들아, 죽음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 없어? 대신 못 해줘. 대신 못 해주고 반드시 내가 해야 돼. 고유한 거. 그래서 대체 불가능성이야.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뭐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오히려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약간 죽기 전까지 딱 경험을 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딱 죽음을 딱 주마등 다 스쳐가 막 자동차 사고가 막 크게 날 뻔했는데 정말 죽을 뻔했는데 죽다 살아났어. 그러면 야 인생 별거 없는데? 어떻게? 나의 원래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미친듯이 하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면이 아니야. 그냥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어떻게 돼? 본래적 삶을 살아가긴 어려워. 오히려 뭐야? 그거는 인식한 거잖아. 사실을 안다는 건 인식하는 거야. 인식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 어떻게 나 언제 죽을 거야?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 그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세인으로 전락시켜서 죽음을 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잊기 위해서 더더욱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냥 잊고 살고 싶은 거야. 그냥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살고 싶은 거야. 너네가 내가 언젠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더 삶을 열심히 살겠지. 근데 그게 두려우니까 그냥 남들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 생각해? 아니 뭐 집에 가서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친구들끼리 있을 때 갑자기 커피 마시다가 얘들아 너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봤니? 우리가 언제가 죽는다면? 5년 후 죽는다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생각 없는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같이 뭐 맛있는 엽떡 먹고 뭐 이러고 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오히려 은폐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세인으로 전락하는 거야.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어떻게?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 실감을 못해. 그냥 오히려 그냥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해서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걸 부정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막 사건 사고 일어나도 나랑 별개의 문제니까 뭐 당장 내가 내일 죽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피는 회피와 무관심이 현존들을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대.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해서 성취할 거라고 요구했대.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안을 직면한다는 얘기야. 대면한다는 말이야. 달아나지 않는다가 대면한다는 말이야. 일부러 문장을 한 문장 더 쓰는 거야. 길게 하려고. 대면해서 어떻게 한대? 먼저 취하는 거야. 먼저 가져갈 것을. 먼저 내가 안아버릴 것을.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먼저 안아버려. 품으란 얘기야.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봐. 그러면 어떻게 돼? 인생 내가 30년밖에 못 산다 치면 나 이렇게 살지 말걸. 좀 더 열심히 재밌게 살아볼걸 이라고 과거의 삶을 반성한다는 거야.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내 스스로 죽음을 인지하고 나 열심히 살아야 돼. 내 존재 이유를 스스로 찾겠어라고 말하는 게 하이데거야. 이해됐나요? 그렇다면 다른 애가 반박을 하든 동의를 하든 뭐 하겠죠? 자, 그럼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는 거지.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기대한대. 그런 기대를 넘어서 다시 또 기대를 한대. 그리하고 인간은 그러한 그러니까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의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가졌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간고사 망쳤어. 그러면 기말고사는 잘 볼 거야 라는 기대를 갖는 거야. 결국에는 뭐야? 현재의 내 점수는 이게 아니야. 미래에 내가 3년 후 대학교에 분명 좋은 대학교에 있을 거라는 미래의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야. 그걸 꿈꾸는 거야. 근데 그건 니네 자유지 뭐. 그건 니네 자유지. 이해됐어? 얘가 사르트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 그러니까 이거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이 기대와 자유가 나쁜 건 아니야. 이 기대와 자유는 자, 죽음과 동시에 중지돼. 죽으면 끝나. 죽음은 뭐 하는 애야? 오히려 기대를 차단하는 거. 이거는 뭐다? 사라지는 거래. 이와 관련하여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 그러니까 뭐야? 그냥 사실일 뿐이야. 그걸 죽음의 우연성이라 할 거야.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주는 애야.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지지. 그럼 따라서 죽은 나, 그러면 봐봐. 내가 죽으면 얘들아, 내가 열심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뭐 오전에 일어나서 과자를 먹는 행위는 무언가 신성한 행위인 것처럼 열심히 의미 부여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죽으면 그 의미 부여해주는 내가 사라져버리니까 끝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내가 죽으면 누가 해줄 수 있어? 또 다른 주체인 타자가 그녀는 매일 이 시간에 과자를 먹었지. 아,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녀는 맨날 아침마다 정신 수양을 했던 거구나. 오, 고결한 정신이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어. 이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자의 평가에 의해서만 부여가 돼. 이렇듯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죽음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절시켜버리는 애야. 그래서 뭐야? 실감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타자 중심이 되는 거야. 비판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야?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너무 슬퍼. 근데 하지만 나는 살아서 그 사람이 남긴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되므로 이거를 통해서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대. 결국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그 주체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자유를 최대한 발휘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후에 변명하지 말고 책임 다 지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실존적 의미를 정립해가라. 그러니까 의견이 대립됐죠. 여기 누구니? 여기 하이데거는 야, 언젠간 죽어.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실행하면서 열심히 살아. 라는 거는 사르트르는 야, 죽으면 넌 다 끝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너가 하고자 하는 것들 스스로 정립해 나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너가 죽은 다음에 네 주변 사람들이 너를 평가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재밌죠? 철학적이죠? 이게 인문이야. 알겠죠? 한 장만 더. 딱 한 질문만 더 하고 끝내줄게. 자, 여기서부터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는 침략과 정벌의 정쟁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혼란의 시대였다. 끊으세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여기 서론에서는 이런 사상가들이 나온 배경이야. 그러니까 전국시대 말기는 혼란의 시대였고 그래서 뭐야? 사상가들이 나타났다. 이 시대에 활동한 게 바로 순자인데 순자라는 애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뭐라고 얘기했대? 악이라고 규정을 했대. 그리고 악은 온전한 인간의 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럼 성이 도대체 뭐냐? 성이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동물적 경향성, 그냥 사람들이 애초부터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욕망과 감정인데, 이익을 좋아하고 얻으려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 그래서 사회적 자원과 재화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정적인데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쫓게 되면, 이기적인 욕망이 바로 성이라고 했었잖아. 그거를 그대로 쫓게 되면 어떻게? 다툼과 쟁탈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들끼리 싸우지? 그랬더니 사상가가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성질은 원래 좀 이기적인데 그거를 자꾸 쫓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투는 거야. 왜? 재화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건 다 한정적인 거거든. 이해됐어? 그게 순자야. 근데 문제는 하지만 별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인간은 성만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다? 심이 있다. 그래서 인간다워질 수 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의 해결도, 그래서 문제 해결도 가능하대. 그럼 도대체 심이라는 게 뭔데?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이야. 그래서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심은 뭐 하는 애다? 이 성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서 성을 통제하는 애야. 무슨 얘기냐? 나 배고파. 근데 막 어른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야. 근데 배고프다고 어른들이 아직 수저를 안 떴는데 내가 배고프다고 덥석 집어가서 먹어. 그거는 너네가 성에 따른 거야. 근데 심은 뭐야? 배고프다, 먹어야지.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심이 갑자기 통제하는 거야. 야, 저 성 기다려봐. 너 배고픈 거 알아? 이해해. 근데 지금 상황을 잠깐 보자. 상황에 어른들이 먼저 계시는데 이게 맞는 행위일까? 잠깐 기다려. 이러고 통제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서 인간은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인간의 의식적이고, 그래서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그것의 산물, 그것을 우리가 위라고 하는 거래. 그러니까 성을 변화할 수 있는 건 위야. 위는 뭐냐면, 그러니까 통제하는 애까지가 바로 심이었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위래. 위라는 거는 예를 언급하고 그를 실천할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라는 거는 위를 축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위라는 것을 계속 축적해. 그리고 이미 더 올바른 친구들이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른 먼저 식사하고 그 다음에 수저를 들도록 해, 이런 것들. 자, 이거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자 나라의 규범으로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되면서 위계질서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예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쌤도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분수를 아는 거거든. 자기 분수를 아는 거.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덴마크 사람들인가? 걔네들이 가장 행복 지수가 1위인 이유가 경제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물론 걔네가 잘 사는 것도 있지만 걔네의 모토가 뭔 줄 알아? 내가 뭐라고.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다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미국이나 그런 좀 경쟁이 심화된 그런 체제에서는 그게 좀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에 만족하면 안 돼. 더 나아가야 돼. 우린 할 수 있어. 이런 게 트럼프주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체제 안에서는 결국에는 뭐야? 계속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 불행해지는 거야. 재화는 한정됐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욕망을 할 수 있는 단계를 구분해 주자는 거야. 좀 나쁘긴 하죠. 너네 입장에서 나쁠 수 있는데 얘 철학이야, 얘들아. 쌤의 사상이 아니라 얘 철학이란 거야.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욕망을 추구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해줘.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는 내가 벼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정도 욕망은 괜찮은데 농부가 갑자기 나는 왕이 되고 싶어. 이건 안 된다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때 순자는 군주를 예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그 역할이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군주는 계승되어 온 원칙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요구에 맞게 예를 다시 재정비하고, 그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도 정해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예의 길로 인도해야 된대. 이거를 통해서 성질이 교화가 되면 질서와 조화가 되고 선한 사회가, 그래야지 백성들이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야. 착하게 잘 지네들끼리 다투거나 전쟁 없이 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당대 사상가들과 달리 어떻게 타고난 성향, 내면에서 찾은 거야.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순자. 자, 이제 홉스 서양 철학. 자, 얘도 17세기에 난리가 났었네. 그래서 어떻게 이해?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뭐야? 의문을 가지게 돼. 이게 의문을 가지게 된 배경이죠. 왜 의문을 가졌다? 야, 이렇게 힘든데 제가 정말 신이 내린 권능이 맞아?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했대. 그래서 먼저 국가 설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가 설립하기 이전에 집단적 삶, 그거를 자연상태. 얘들아, 국가 이전에는 그냥 집단이잖아. 그래서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을 했대. 그래서 자기 보존에다가 체크. 인간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다? 이제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절대적 자유 행사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자연권이라고 한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싸우게 돼. 그거를 어떻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하지만 이 상황에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 안전의 감정을 유발하게 돼. 그러니까 너무 계속 전쟁 속에 너네가 산다고 생각해봐. 이게 얘들아 정부가 없다고 생각해봐.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게 야생의 상태야. 근데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을 수 없죠. 막 바로 싸우는 거지. 들고 있는 걸로. 그치? 그러면 제발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유발돼. 그래서 어떻게? 그 법칙을, 그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그거를 자연법이라고 한대. 그러면 자연법의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해라. 그리고 따르라. 자,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 가졌던 권리 있지? 권리의 상당 부분 포기하고 양도하는 사회계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네 실은 학교 안 다닐 자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자유권이야. 니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근데 문제는 뭐다? 너네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다면 어떻게 해라? 학교 다니면서 너네가 좀 자유를 좀 박탈당하는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양도해야 되는 계약을 한다는 거야.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계약은, 이 사회계약은 2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다? 적대적 행위하지 마라. 그리고 대부분을 포기해라. 그런데 만약에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수단이 없잖아. 한계가 있어서 쉽게 파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을 제재한 강제력,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 그거가 필요해서 어떻게? 통치자가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그 계약을 맺고 권리를 그에게 양도했다는 거야. 이런 계약의 과정을 거치는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가 탄생해야 된 거야. 그때부터. 원래 리바이어던은 무적의 힘을 지닌 바다괴물인데 그 강력한 공적 권력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 그 통치자라는 건. 통치자는 국가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의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어떻게? 보호해주는 책무야.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따르게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야.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서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지 못하게. 누가 위반했는데요.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데요. 제 걸 가져가는데요. 그러면 통치자가 너 사형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지? 서로 못 싸우게. 그러면 홉스의 계약론은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 성립되는 과정까지 제시를 했죠. 그래서 신이 아닌 개인들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게 근대 주권 국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치자 너네는 내가 계약을 잠깐 이전해 준 거야. 나의 권리를 너네한테 이전해 준 거야 라는 사회계약론을 말한 게 홉스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